자, 비례식과 비례배분 네 번째 성질입니다. 아주 중요한 성질을 우리가 하나 알아볼 텐데 바로 이겁니다.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앞에서 외항이 뭐다, 내항이 뭐다 이건 얘기했죠. 바깥쪽에 있는 게 외항이고 안쪽에 있는 게 내항이에요.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거의 곱이랑 안쪽에 있는 거의 곱이 같다. 이겁니다. 지금 3대 5하고 9대 15가 있는데 이거는 비례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안쪽에 있는 거 5하고 9하고 곱해서 45 되고 바깥쪽에 있는 거 외항의 곱도 45가 됩니다. 그렇죠? 자, 이거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3대 5가 그죠? 3대 5가 누구랑 같습니까? 9대 15랑 같은데 뭐 9대 15 말고 뭐 여러 가지가 더 있겠지만 이 9라고 하는 거는 이 전항 앞에 있는 거 전항에다가 3을 곱한 거고 얘는 앞에 있는 후항에다가 또 똑같이 3을 곱한 거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내항끼리만 곱하자 그러면은 3 2번, 5 1번이 곱해지고 바깥에 있는 거 곱하면 역시 또 3 2번에 5 1번이 곱해지고 항상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항과 외항의 곱은 항상 같아진다라는 거를 우리가 매번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우리가 이용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보면 그림으로 요거를 이제 얘기를 해놨죠. 그래서 바깥에 있는 것끼리 곱하고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둘이는 항상 같게 된다. 자, 이거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요거는 콜론으로 이렇게 비례식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를 곱셈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요게 사실은 중요한 거겠죠. 되시죠? 자, 요거를 이렇게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3대 5는 뭐랑 같다고요? 5분의 3이랑 같다고요. 그 다음에 9대 15는 15분의 9랑 같다 그랬죠. 그러면 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요건 이제 비례식을 분수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죠? 비례식을 분수식으로 나타낸 거. 선생님은 이 비례식보다 사실 분수식을 더 좋아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내항, 외항이 바로 뭐냐면 요렇게 한 게 요게 내항이고요. 요렇게 한 게 여기랑 여기가 외항이 되겠죠. 그죠?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 X자로 이렇게 둘이 곱한 거. 이렇게 곱해도 이거 얼마입니까? 45고 이렇게 곱해도 이거 45 나오죠? 자, 요 모양도 그대로 좀 외워두세요. 요렇게 곱한 거나 요렇게 곱한 거랑 똑같다. X자로 곱한 게 똑같다. 이게 비례식에서 내항, 외항의 곱이 같다라는 거랑 같은 의미입니다. 이 비례식을 분수식으로 바꾼 것 뿐이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용하면은 비례식이 옳은지 틀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2대 5하고 4대 9가 같은 거냐 우리가 확인할 때 외항의 곱 18이죠. 내항의 곱 20이죠. 그럼 같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비례식이 잘못된 겁니다. 이게 같지가 않은 거죠. 근데 3대 4는 6대 8이다. 그럼 뭐야? 이거 외항끼리 곱해서 24, 내항끼리 곱해서 24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옳은 거죠. 그죠? 물론 뭐 이걸 꼭 이렇게 하지 않고 앞에서 공부한 거 전항 후항의 그러니까 내항 외항이 아니고 그죠? 전항 후항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서 비율이 같은지를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4하고 9를 2로 나눠 가지고 그죠? 아니 뭐 그죠? 2대 5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근데 안 돼요. 그죠? 이거는 나누면은 2대 뭐 4.5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 뭐 여기다가 뭐 2를 곱해서 4를 만들었다고 해도 얘는 5에다 2를 곱하면 뭐 이래서 10이 되고 그렇게 되죠. 뭐 그런 식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얘 같은 경우는 2 곱하고 2 곱해서 얘 되니까 앞에서 했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 등식이 옳은 것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내항 외항의 곱을 이용해서도 그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앞에서처럼 그 전항 후항의 성질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내항 외항의 곱도 이용할 수 있다. 두 가지 다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례식의 성질을 활용을 하면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로가 10cm인 직사각형이 있다. 이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의 비가 5대 3일 때 세로는 몇 cm인지 알아보셔.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가로가 10cm짜리가 있어요. 가로가 10인데 세로가 얼마인지를 몰라 지금. 그죠? 근데 가로와 세로의 비가 5대 3이라는 거는 알아. 얘가 5면 얘는 3이다. 그러면 요거 같은 비율로 얘기하자면 5가 2배가 돼서 10이 됐으니까 3이 2배가 되면 이거 6이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사실은 앞에서 우리가 이제 한 대로 그죠? 같은 비율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걸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5대 3이라는 비를 그대로 유지한 채 10
10대 얼마가 되면 되겠는가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이제 모른다고 가정하고 이제 10대 네모 빈칸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요거에다가 이제 2배에서 얘가 되고 요거에다 2배에서 얘가 된다 이렇게 구했지만 그렇게 안 하고 3하고 10하고 내항의 곱이 30이니까 외항의 곱도 30이 되려면 얘가 6이어야 되겠구나 이렇게도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야 5 곱하기 얼마가 3 곱하기 10이다 뭐 이거 30이니까 얘는 6 그래서 6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례식을 세워놓고 그 비례식에서 우리가 하나의 숫자를 만약에 모른다 그럴 때 내항 외항의 곱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전항 후항의 비를 이용하든지 해서 빈칸 그러니까 모르는 숫자를 하나 구할 수 있다. 이 사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비례식의 성질을 활용하는 게 되겠죠. 자, 그 밑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비례식을 활용해서 어떤 문제를 푸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예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일정한 빠르기로 8km를 달리는데 5분이 걸렸다. 같은 빠르기로 16분 동안 몇 킬로미터를 달리는지 알아보시오. 그래서요. 자, 이거를 우리가 1학기 때 공부한 걸로 만약에 풀어본다 그러면 5분 동안 8km를 갔죠. 5분 동안 한 8km. 그럼 5분에 8km를 갔으니까 1분에는 얼마 가냐? 그러면 이 1에 해당하는 게 이제 분모로 온다 그랬으니까 8km 5분. 그럼 이게 더 이상 나눠지질 않잖아요. 굳이 뭐 이거를 분수로 나타내기는 뭐 힘들고 그죠? 소수로 만약에 나타낸다 그러면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뭐 말하자면 10분의 16이니까 1.6이다. 1.6 그죠? 잘못 썼네요. 1.6이다. 뭐까지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분 동안에 이제 우리가 1.6km를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1분에 1.6km 가니까 16분 동안 얼마 가겠냐? 그러면 1.6 곱하기 16 해가지고 계산하면 이게 25.6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하지 않고요. 자 여기서 얘기한 그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8km를 달린다. 거리죠. 근데 5분이 걸렸다. 시간이죠. 그럼 똑같은 비율로 몇 킬로미터를 가는데 16분이 걸리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뭐 내항 외항의 곱이 같다. 이걸 이용한다 그러면 5 곱하기 요 네모 한 거랑 8 곱하기 16이랑 같겠죠. 그러면 8 곱하기 16 구하고 그 다음에 5 곱하기 네모를 쓴 다음에 이 네모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등식에서 5를 여기다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8 곱하기 16 나누기 5 해가지고 네모를 구하면 그게 25.6이 나옵니다. 이거 계산해보세요. 자, 이런 방법이 있겠죠. 내항, 외항의 곱을 이용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앞에서 공부했던 우리 비의 성질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내항, 외항이 아니고 전항, 후항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지금 8대 5가 몇 대 16이다. 요게 이제 같으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같은 빠르기로 간다 그랬으니까요. 5에서 16으로 변했어. 얼마를 곱한 거야? 3.2를 곱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3.2를 곱한. 이거는 뭐 16에서 5를 나눠보면 압니다. 그러면 8에도 똑같이 3.2를 곱해서 이 네모를 구하면 이게 비례식이 성립하겠죠. 실제로 8에다 3.1을 곱해보면 25.6이 나옵니다. 그래서 방법 두 번째를 이용할 수도 있고 방법 1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주로 뭘 이용하는 게 좋을까요? 요걸 이용하는 게 좋겠죠. 전항, 후항보다는 내항, 외항의 곱을 이용하는 게 생각하기가 훨씬 쉽다 하는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위에서 잠깐 얘기한 요 방법은 이제 우리가 1학기 때 생각했던 방법 한번 복습해 본 거고요. 앞으로는 비례식의 성질, 특히 방법 1을 이용해서 요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지금 한 내용 되게 중요합니다. 밑에 문제 가지고 충분히 연습해 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선생님한테 꼭 확인 받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